여러분, 오래된 돌멩이 하나가 우리가 알던 역사를 통째로 뒤엎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국의 선사시대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시간여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유물 속에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돌도끼 하나가 어떻게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뭐랄까 단순해 보이는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동아시아 구석기 시대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보죠. 바로 이겁니다.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목도끼인데요. 이게 바로 그 역사를 바꾼 주인공이에요. 아줄리안 형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양쪽 면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든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 도끼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전부 이런 발전된 도구는 동아시아엔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게 딱 발견된 거죠. 그 순간 오랜 통념이 와르르 무너지고 한국 선사시대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발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시대, 구석기입니다. 부제는 방랑의 시대. 말 그대로 인류가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떠돌아야만 했던 바로 그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집은 그냥 계절의 변화, 또 먹잇감인 동물의 움직임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늘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또 맹추위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유일한 생존법이었던 거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냥하고 열매 따고 물고기 잡고 동굴이나 대충 지은 막집에서 잠시 머물다 또 떠나는 그런 생활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회구조인데요. 놀랍게도 이 시대엔 지배자도 없고 계급도 없는 완전한 평등사회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동등하게 협력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사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방랑의 시대가 영원할 순 없었겠죠?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위대한 혁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석기 혁명입니다. 이건 뭐랄까? 인류의 첫 번째 거대한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주변에 먹을 게 넘쳐나니까 드디어 인류가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직접 농사를 짓고 제대로 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 나온 혁신들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우선 처음으로 조나수수 같은 곡식을 직접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식량을 생산하게 된 거죠. 돌을 매끈하게 갈아서 만든 도구, 간석기 덕분에 일도 훨씬 잘 됐고요. 그리고 저 유명한 빗살무늬 톡이 저게 있어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끓여 먹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와, 심지어 가락바퀴랑 뼈바늘로 실을 뽑아서 옷이나 그물까지 만들었다니 구석기 시대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인류 최초의 집, 바로 움집이 등장합니다. 주로 물을 구하기 쉬운 강가에 땅을 파고 지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바닥이 둥근 원형이고 불을 피우는 화덕이 딱 정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시종 모두가 이 화덕을 중심으로 평등하게 둘러앉아 생활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 중앙 화덕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 이게 아주 극적으로 바뀌거든요. 자, 농업혁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전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농사를 지으니 먹고 남는 식량, 즉 잉여 생산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남는 걸 누가 가질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인류의 평등이 깨지고 계급이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해답은 계급의 등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급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청동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들기도 어렵고 재료도 구하기 힘든 이 반짝이는 금속, 당연히 아무나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청동을 가졌다는 건 곧 권력과 부를 가졌다는 뜻이 된 거예요. 인류 사회의 불평등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는 집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신석기 시대 홈집은 강가에 있었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방어하기 좋은 언덕 위로 올라가요. 둥글었던 집 모양도 더 넓은 공간에 쓸 수 있는 직사각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죠? 바로 화덕. 집 한가운데서 모두를 평등하게 비추던 그 공동의 화덕이 한쪽 벽구석으로 쓱 옮겨갑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개별 가족 중심의 사적인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인 거죠.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진짜 게임 체인저가 있었으니 바로 벼농사입니다. 벼는요, 이전에 키우던 조나 수수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곧 사유재산이 되고 부의 축적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계급이 생겨났고 이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리더, 군장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군장들은 저 거대한 무덤, 고인돌을 만들어서 내가 바로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과시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엄청난 신소재,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었을까요? 천만에요. 일반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데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청동은 너무너무 귀해서 오직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는 비파형 동검 같은 무기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거울 같은 특별한 물건에만 쓰였어요. 다시 말해 지배층은 반짝이는 청동을 쓰고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썼다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 좀 씁쓸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수만이 독점하던 청동의 시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청동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구하기 쉬운 새로운 금속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판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히거든요. 자, 드디어 한반도 선사시대의 마지막 장, 철기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철입니다. 청동이랑 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희소성이에요. 철의 재료인 철광석은 여기저기 꽤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은 소수의 지배층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아주 민주적인 금속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강하고 흔한 금속이 나타나니까 사회 전체의 생산력과 군사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철이 보급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먼저 단단한 철제 동기구 덕분에 땅을 더 깊게 갈 수 있게 됐어요. 식량 생산량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또 더 강력해진 철제 무기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부족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명도전 같은 중국 돈이나 붓 같은 게 발견되는 걸 보면 이 시기엔 이미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모든 힘이 합쳐져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고조선, 고구려 같은 최초의 국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칼의 모양 변화를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왼쪽의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은 좀 뚱뚱하죠. 이건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철기 시대의 세형 동검을 보세요. 훨씬 가늘고 날렵해졌죠. 이게 바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한국식 동검입니다. 이건 그냥 모양만 바뀐 게 아니에요.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드디어 우리만의 스타일,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거죠. 와,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을 순식간에 역사 고수로 만들어드릴 특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역사 공부할 때 진짜 많이들 헷갈려하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도구, 반달 돌칼입니다. 이름에도 돌이 들어가고 생긴 것도 딱 돌이죠. 그럼 퀴즈! 이 유물은 과연 어느 시대의 물건일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면 신석기 시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네? 돌칼인데 청동기 시대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를 들어보면 아하 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입니다. 이 칼 어디에 썼다고요? 바로 벼 이삭을 자르는데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벼농사 자체가 언제 시작됐죠? 맞아요. 청동기 시대에 시작됐죠. 그리고 또 하나, 청동은 너무 귀해서
이런 흔한 농기구로 만들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 유물이 맞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꿀팁, 역사를 볼 땐 유물의 재료만 보지 말고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도를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났던 시간 여행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오직 생존을 위해 떠돌던 구석기, 농사를 지으며 정착을 시작한 신석기, 남는 식량이 생기면서 계급이 나타난 청동기, 그리고 마침내 강력한 철의 힘으로 국가가 탄생한 철기 시대까지 각 시대의 핵심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뿌리부터 바꿔놓았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선사시대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 어떤 중요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혁신은 분명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줬지만 동시에 불평등이나 전쟁 같은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유전공학, SNS 같은 오늘날 우리의 혁신들은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생각해보게 하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